미국 대통령을 빼고는 세계에서 가장 언론에 상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영국 왕실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뉴스 메이커로서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스캔들 뭐 이런 게 주로 많이 전달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또 최근에 무슨 그 세자빈이 암이라든지, 왕세자빈이니까 암 예, 걸렸다든지 예. 또 왕이 지금 투병 중이잖아요. 예, 예, 이런 게 돼 있는데 그거 보면은 아 영국 사람들 언젠가는 왕정 폐지하겠다. 영국 사람들 속에서 또 왕의 존재가 뭐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그런 글을 썼는데요. 왜 왕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혹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냐는 얘기는 실제 영국의 그 정치를 세력 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추 역할을 왕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정연설도 사실 물론 총리실에서 시정연설문을 써서 주면은 그걸 의회에 들고 가서 이제 시정연설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전에 그 완전히 완벽하게 그 총리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건 아닙니다. 그 왕실의 측근들과 협의를 해서 그 시정문을 쓰는 식으로 그 일종의 그 수문 역할을 합니다. 하고 매주 그 한 번씩 총리가 여왕을 만나 면담을 합니다. 해서 그 돌아가는 시정을 보고를 하고 여왕님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영국의 왕은 한 번도 자신의 권력을 정식으로 물려준 적이 없습니다. 예. 서류상에 한 번도 사인을 해준 적이 없고 그 영국 그 기본 정치 구조 상으로 아직도 왕은 하나의 그 엄연한 군주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이 군림하는데 통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모든 절차 자체가 왕정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제일 그 일반적인 것이 영국의 총리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된다는 하나의 관례와 전통에 의해서 할 뿐이지, 근데 그것 자체도 왕이 그 허락을 해야 됩니다. 이제 총선이 끝이 나고 영국의 국회가 650석인데 325석 이상을 한 당의 당수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왕궁을 방문을 합니다. 해서 본인이 무슨 당의 당수인데 360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왕이 그 당수에게 조각을, 차기 정권의 조각을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의뢰를 하면은 그걸 명령을 듣고, 물론 이제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나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조각 명단을 들고 갑니다. 가서 체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각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알려진 바로는 가끔 가서 그 조각 명단을 비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보도가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절대 그 왕과 그 총리가 매주 그 차담을 했던 그 내용을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철저하게 무덤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그 조각 명단을 비토를 할 때 개인을 비토를 못 합니다. 어떤 장관이 마음에 안 든다. 그 제갈 안 하고 돌려보내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측근이 또 총리하고 또 다시 미팅을 하죠. 그래서 누가 마음에 안 드시냐, 폐하가. 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바꿉니다. 나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조각이 된 다음에 장관을 바꾸는 거는 정식으로 여왕님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사전에 가서 통보는 하는데 그 경우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역할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총리하고, 그러니까 내각하고 영국 왕이 네. 공개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충돌한 적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요. 예를 들면 이제 토니 블레어가 모험한 짓을 몇 번 했죠. 왜냐하면 매주 하는 그 차담을 국내에 있으면서 몇 번을 참석을 안 했어요. 예. 안 하고 데피티를 보낸다든지 뭐 장관을 보낸다든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 빠져서 영국의 그 언론이 굉장히 토니 블레어를 나무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토니 블레어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외국을 가는 경우 말고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기억나는데 2022년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신 게 9월이죠. 예. 그 뒤에 BBC가 특집을 하는데 토니 블레어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예. 토니 블레어가 이야기가 영국 여왕이 그렇게 자상한 분 같지만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친 무슨 농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싹 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어릴 때부터 그 밖으로 보이는 것하고 안에서 보이는 그 본인의 본성하고는 완전히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여왕님뿐만이 아닙니다. 그 왕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공인 정치인들은 절대 화를 공식에서 화를 내거나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눈물 흘리면 공인 자격이 없다. 자격도 없고 정치 생명이 끝이 납니다. 왜? 영국인들이 봤을 때는 정치인은 정말 이 돌같이 냉정하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지 위기를 국가 안위를 책임지고 국가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믿음직한 우리나라 옛날에 엄격하고 완고했던 아버지 같은 그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돌아가신 그 여왕 같은 경우는 따뜻한 면을 여러 번 보였죠. 제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2011년 올림픽 때 그 비행기에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라든지 또 그 테딩턴 베어 영국인의 상징이 있는 그 테딩턴 베어와 같이 차담하는 그런 것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보여주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여왕님의 역할이 굉장히 그 집안의 어머니 같은 역할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찰스도 사실은 보기는 굉장히 근엄해 보이지만은 농담을 굉장히 잘해요. 그 전에는 이제 여왕님이 계실 때는 그 좀 망가져서 본인이 망가져서 그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필립공입니다. 필립공이 실현을 많이 했어요. 슬렁한 농담을 많이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실현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저서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 사람이 읽었던 책을 공개를 한번 했는데 보면 엄청나게 독서량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본인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져서 그 국민들에게 그 친근하게 그렇게 다가선 거죠. 그래서 영국인들이 지금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여왕님도 있습니다만 필립공의 그 따뜻한 그 동네 할아버지 지나가는 그 애한테 주머니에서 사탕 꺼내주는 막대 사탕 꺼내주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필립공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합니다. 예. 2022년에 제가 영국 갔을 때가 6월인데 그때 저분이 저기 70주년. 그 2012년이 올림픽인데요. 그때가 그 런던 올림픽을 했던 이유가 그게 바로 저기 60주년을 그거 딱 맞춰서 그 올림픽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 해가 축제가 2번 겹쳤습니다. 여왕님의 60주년. 영국인들도 60주년이 굉장히 중요한 그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70주년 행사를 하니까 곳곳에 영국 여왕 사진, 뭐 쇼윈도라든지 이런 걸 뒤덮인 걸 보면서 영국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영국이라는 나라의 분위기에 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국인들에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데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던 분이셨어요. 특히 여왕님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그 존재 자체가 벌써 뭐 1000년 이상을
이어져 내려오고 그 역사로 따지면 뭐 2000년을 이어져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택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존재를 했던 것이고 또 영국인의 마음속에는 그 왕에 대한 혹은 플러스 귀족에 대한 그 존경심도 무시를 못합니다. 저희들은 2조가 끝이 나면서 일제가 들어오고 또 그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양반이나 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이 전혀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영국의 경우는 그게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고요. 또 왕족이나 왕씨나 귀족이 굉장히 그 행실이 바르고 잘합니다. 물론 이제 뭐 더크라운 같은 경우에 스캔들이 나와서 그 불륜도 저지르고 해서 인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피가 다르다는 것이 몸속에 있어요. 특히 예. 국가와 관계되는 거, 공적 일과 관계되는 데서는 영국 왕실 사람들이 큰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사적인 데서는 뭐 그렇죠. 스캔들도 하지만 인간적인 예. 공사를 구분하고 예.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지키고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이 사실 보면은 그 저는 그 찰스 왕과 그 다음에 그 며느리 미들턴 공주가 저 암이 걸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남들이 봐서는 세상이 편한 직업이죠. 뭐 그렇죠. 밤문은 걱정 안 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진 삶이고 이지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잘못할 수 없죠. 그 즉위하기 전에 찰스가 어디 방문해서 이렇게 사인을 하다가 잉크가 손에 묻었습니다. 그때 표정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냈거든요. 그것까지도 시비를 거네. 예, 그랬는데 그 옆에서 있는 그 부인이 수습을 잘해요. 해가지고 찰스의 그 표정을 누그러뜨리는 게 그 방송으로 라이브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순간에 그 정말 0.1초밖에 안 되는 순간에 그 짜증나는 표정도 문제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예.